안녕하세요. 김시안 원장입니다. 오늘은 하수오 효소 담는 과정들을 갖다가 살펴볼까 하는데요. 먼저 하수오는 탈모를 예방하고 갱년기 증상을 완화시켜준다. 하수오의 항산화 성분은 새치를 검게 만든다. 안면, 홍조, 피로, 불면증 등을 갱년기 증상을 완화시켜준다. 두뇌 기능을 향상시키고 마음의 안정을 줘 수험생들이 먹으면 좋다. 하수원은 갱년기에 겪는 다양한 신체 변화를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 갱년기에는 폐경으로 인해 여성 호르몬이 결핍되어 안면, 홍조, 불면증, 파열, 우울증, 피로 등 증상을 나타나는데 하수오의 프로게스테론 성분이 호르몬을 활동을 왕성하게 해 이런 증상을 완화시켜 준다. 또한 하수오 속에는 에모틴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이 대장, 정맥을 자극해 연동 운동을 촉진시킴으로써 변비를 치료하는데 효과를 발휘한다. 하수오 효소 재료 하수오 300g, 배 1kg 200, 황설탕 1kg 200을 준비를 해 주시면 되고요. 버무리는 양지기와 전지가위 또는 칼도마가 필요합니다. 효소를 담는 유리용기가 4리터 내지 5리터 유리용기를 준비를 해 주시면 됩니다. 하수오 효소 담는 과정들을 갖다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수오는 손으로 뚝뚝 잘라 준비하거나 전지가위를 이용해 2-3cm 간격으로 잘라준다. 두 번째, 배는 껍질과 씨방까지 모두 사용한다. 크기에 따라서 6등분 내지 8등분을 한 뒤 1cm 간격으로 썰어준다. 세 번째, 설탕 720g 중 일부를 용기 바닥에 약 1cm 두께로 깔아준다. 4. 배를 썰어 놓은 그릇에 손질한 하수오를 넣는다. 7번째 과정에서 사용할 설탕을 제외한 나머지 설탕을 넣고 버무려 준다. 5번째, 배에서 물이 나와 하수오 표면에 설탕을 잘 코팅이 되도록 세게 버무려 준다. 6번째, 잘 버무린 하수오와 배를 준비된 용기에 70% 정도만 담는다. 7번째, 4번째 과정에서 남겨둔 설탕을 하수오와 배가 안 보일 정도로 덮어주고 밀봉한다. 직사광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고 발효에 들어가면 되는데 특히 이제 습기가 없는 곳을 습기가 없는 곳에서 발효에 들어가시면 아주 좋습니다. 효소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습기를 차단해 주셔야 되는데 습기가 없는 곳으로 환경을 잡아서 발효에 들어가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8번째, 발효가 시작되면 위에 덮었던 설탕들이 점차 사라지고 이 설탕이 30%쯤 남아있을 때 40%의 설탕을 2회 내지 3회 분량으로 나누어 2, 3회 걸쳐 덮어준다. 온도가 낮은 곳에 습기가 없는 곳에
그래서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발효에 들어가시면 되는데 매일 일지를 쓰시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9번째, 하수오 효소 발효 기간은 7, 8개월이다. 발효가 끝나면 재료를 걸러내고 원액만 숙성 용기에 담아 숙성은 약 1년 이상을 숙성을 해 주시는 것이 아주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수원은 우리나라에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 이제 백하수호가 있고 적하수호가 있는데 저는 이제 적하수호를 갖다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적하수호 같은 경우에는 고구마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하수호 같은 경우는 항암 효과가 굉장히 뛰어난 재료이고요. 또한 요동빈이 이 하수호를 먹고 신선이 됐다라고 하는 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노화 방지라든가 젊음을 유지하게 하는 재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건지 같은 경우에 활용을 하시는 것이 아주 좋은데요. 특히 이제 건지 같은 경우에는 당금주를 담으시면 아주 좋습니다. 또한 이 건지를 갖다가 말려서 꼬들꼬들하게 말려서 분쇄를 하셔가지고 하수오, 효소, 환을 만들어도 아주 좋은데요. 특히 이제 갱년기라든가 여성 호르몬 분비를 형성할 수 있는 재료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노화 방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활용하시는 데 아주 좋은 재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효소를 잘 만들어서 활용하시는 것이 아주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수오, 효소 담는 과정들을 갖다가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기대해 주시고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수오 담는 과정들을 갖다가 살펴보았습니다. 김시안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약용되는 식물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혈액을 맑게 하고 기혈순환을 조화롭게 하는 작약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중국 사천성에 공부밖에 모르는 한 선비가 살았는데 외부 출입을 거의 하지 않고 하루 종일 독서를 하거나 마당에 나가 붉게 핀 큰 꽃을 감상하는 것이 일과였습니다. 따뜻한 봄날 화려하게 핀 큰 꽃을 취해 있었는데 아름다운 미모를 지닌 처녀가 찾아와 선비의 시중과 자질구레 집안일을 거들어주겠다고 자청하자 흔쾌히 수락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 처녀는 하루 종일 집안일을 도맡아 할 뿐 아니라 교양까지 겸비하고 문학도 출중하여 선비에게 더 없어서는 안 될 동방자가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이 선비는 처녀를 만나 꿈같은 달콤한 생활에 취해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예전부터 알고 지닌 유명한 도인이 찾아왔는데 선비는 처녀를 자랑스럽게 소개하려 하는데 처녀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고 구석구석 찾아봐도 보이지 않다가 갑자기 선비의 눈에 처녀의 모습이 스쳐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선비는 반가운 마음에 처녀의 뒷모습을 쫓아갔는데 처녀가 벽 속으로 서서히 숨어들더니 모습이 보이지 않고 목소리만 들리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이 아니고 선비님이 사랑해주던 꽃의 혼으로 잠시 사람으로 변신하여 선비님을 도왔을 뿐입니다. 오늘 집에 도인이 온 것을 계기로 다시 본래 꽃으로 돌아갑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후 선비는 아름다운 춘으로 변신한 그 꽃의 혼을 그리며 평생 혼자 살았다고 하는데 이 일화에 등장하는 식물이 바로 작약입니다. 작약은 작약과의 목당 속 여러 해살이 초본 식물로 중국, 몽골 등 전 세계적으로 30여 종이 분포하고 중국은 서기 280년 진나라 시절부터 작약을 광석용으로 재배했고 목단을 꽃 중의 왕이라 해서 화왕, 작약을 목단 다음의 꽃이라고 하여
화상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오래전 중국에서 반입되어 재배하고 있는 자격과 높은 산의 계곡이나 비탈길에서 등에서 볼 수 있는 큼지막한 흰 꽃이 피는 산잔약, 목당 등이 있습니다. 작약은 40에서 80cm 정도 자라며 잎은 어긋나는데 잎 표면은 광택이 나고 뒷면은 연한 녹색이며 가장자리 밋밋합니다. 줄기는 한 포기에서 여러 개가 나와 곱게 자란다고 합니다. 작약은 꽃이 예쁘고 아름다워 약효가 좋은 식물이어서 장약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이후 꽃이 한박처럼 크고 탐스러워 작을 한박꽃 작으로 바꾸어 작약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한방에서는 오래전부터 백작약을 숙지황, 하수오, 상심자와 함께 대표적인 보혈제로 썼고 적장약은 우리의 몸에 열을 내려주는 청열약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흰 꽃이 피거나 뿌리가 흰 것은 백장약, 붉은 꽃이 피거나 붉은색이 도는 것은 적장약, 산에 피는 것은 상장약 또는 백장약으로 부르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작약은 꽃이나 뿌리의 색으로 구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백장약은 파에오니아 락티프로라, 뿌리는 가을에 캐서 겉껍질을 벗긴 것이고 적용량은 파에오니아 오보바타, 뿌리로 가을에 캐서 겉껍질을 벗기지 않고 깨끗이 씻어 말린 것이고 백장약의 뿌리를 벗기지 않는 것도 적중약으로 취급하고 상장약은 파에오니아 오보바타, 근년식물로 흔 꽃이 피지만 적작약 유사종으로 분류한다고 합니다. 작약은 임상실험에서 간역세포의 세포 과사 유도하는 항암작용이 입증되었고 혈액순환을 좋게 하여 혈압을 떨어뜨리고 적혈구의 활동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췌장세포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여 혈당을 떨어뜨리고 위장운동을 항진시켜 위액 분비를 억제한다고 합니다. 항암증의 작용 및 진정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한방에서는 작약 뿌리를 약재로 쓰는데 겉껍질을 제거한 것은 백장약, 겉껍질을 제거하지 않은 것은 적장약이라고 합니다. 백장약은 우리 몸에 부족한 것을 보태주고 자양하는 보익약 중 보혈약으로 분류하고 맛은 쓰고 시며 찬성질입니다. 우리 몸의 간장과 비장을 이롭게 하는 약재입니다. 적장량은 우리의 몸의 열을 내려주는 청열량 중 청열량 혈량으로 분류합니다. 맛은 쓰고 성질은 차며 우리 몸의 간장을 이롭게 하는 약재입니다. 작약은 뿌리 외에 꽃도 약재로 쓸 수 있고 꽃은 꽃봉오리가 맺혀 있을 때 따서 살짝 떠서 말려 차로 우려내어 마시고 꽃봉오리째 35도 술을 담그면 작약주가 된다고 합니다. 뿌리는 가을부터 이듬해 봄까지 채취하여 잘게 썰어 말려 쓰거나 가루내어 환을 지어 먹어도 된다고 합니다. 35도 술에 담가 마셔도 된다고 합니다. 작약은 1일 뿌리 6에서 12g을 쓰고 환을 지었을 때는 1일 3회 20에서 30알을 복용한다고 합니다. 작약은 차가운 성질이므로 평소 몸이 냉하여 복통과 설사를 자주 하는 사람은 복용량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작약은 꽃이 화려하고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약효도 탁월한 약용식물로 수익성이 높은 작물입니다. 냉항성이 좋아 우리나라 전역에서 재배가 가능하고 토심이 깊고 물에 빠짐이 좋은 양지 마른 비옥한 영토가 적지이다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작약에 대한 소개였고요. 영상 끝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럼 감사합니다.